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혹은 어머니가 평생을 도덕과 윤리를 설교하며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온 분이라면,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 30대 연하남과 불륜을 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불륜 상대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었다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도 1년 동안 침묵해야 했던 한 며느리입니다. 왜 침묵했냐고요? 그 이유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할 말을 잃으실 겁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제부터 천천히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를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34살, 결혼 5년 차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저는 5년 전 지금의 남편 정민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올해 58살이십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죠.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저는 그분의 품위와 교양에 압도당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의 교회에서는 신실한 권사, 동네에서는 부녀회장과 자선단체, 봉사활동을 도맡아 하시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여자는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해. 특히 유부녀는 더더욱.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귀감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존경스러운 모습 뒤에 숨겨진 그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점차 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감시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누구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시시콜콜하게 물으셨죠. 화장과 옷차림도 간섭하셨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하구나. 유부녀답지 않게. 옷이 너무 젊어 보여. 나이에 맞게 입어야지. 친구들과의 만남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유부녀가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돼. 정민이가 싫어할 거야. 사실 남편은 아무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특히 남자에 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셨습니다. 택배 아저씨와 잠깐 대화만 나눴는데도 낯선 남자와 필요 이상으로 대화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며 한참을 훈계하셨습니다. 동창회에는 남자 동창들이 있을 테니 가지 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항상 불륜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시어머니는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다들 정 권사님은 정말 신실하셔. 혼자 되셨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으시네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시어머니는 완벽한 분이며 제가 부족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남편 정민이 출장 가고 저는 시어머니께 집에서 쉰다고 말씀드린 후 몰래 친정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창가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왜 계신 건지 궁금해서 인사를 드릴까 망설이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설마 조카나 친척일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녀처럼 수줍게 웃고 볼이 발그레 상기되었으며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58살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18살 소녀 같았죠. 남자가 무슨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깔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둘은 1시간이 넘도록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의 볼을 쓰다듬자 시어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셨죠. 마지막으로 남자가 일어서며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애를? 아니, 그건 연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불륜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망인이시지만 저 남자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멍했습니다. 남편 정민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고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일단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완벽하고 도덕적이었던 시어머니를 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충격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수진아, 나 교회 모임 있어. 봉사활동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교회 집사님께 은근히 물어보니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 둘째,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나이에 맞게 입어야 한다고 하시던 분이 화려한 색상의 옷, 젊은 스타일, 하이힐까지 신고 다니셨습니다. 오랜 건데 그냥 입어봤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새 옷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핸드폰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전에는 아무 데나 두셨는데 이제는 카톡 소리가 나자 황급히 확인하며 광고야, 광고라고 둘러대셨죠. 넷째, 미용실을 자주 가셨습니다. 염색, 파마, 네일아트까지 젊은 여자들처럼 자신을 꾸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다섯째, 밤에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어요. 내일 봐요. 소름 돋을 만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시어머니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미친 짓이란 걸 알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호텔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첫 번째 목격 때 보았던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시간 후 머리가 흐트러지고 화장을 다시 한 흔적이 있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나온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회사야. 늦을 것 같아. 애들 먼저 먹여. 이 남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훈계하던 그 불륜을 시어머니가 직접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그 남자를 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제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 은지의 남편 강석준이었습니다. 그는
35살의 IT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은지랑은 3년 전에 결혼했고 저는 결혼식에 시어머니와 함께 갔었습니다. 수진아, 친구 남편 참 잘생겼네. 그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설마 그때부터였을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은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남편 오늘도 야근 이후 회사 일이 많대요. 주말에도 출근. 승진 준비한다고 바쁘네요. 결혼 기념일인데 출장. 속상하지만 참아야죠. 은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지가 외로워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제 시어머니와 호텔에서 보낸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넌 왜 매일 집에만 있니? 젊은 사람이 남자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 특히 유부남. 요즘 불륜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은지를 위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은지 남편 아세요? 강석준 씨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며칠 후 시어머니와 석준이 차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다시 목격했습니다. 차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 정민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은지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냐고요? 첫째, 정민이 받을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를 정말 존경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꿋꿋하게 사시잖아. 둘째, 은지 때문이었습니다. 은지는 임신 7개월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임신한 친구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셋째,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안다는 걸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대담해지셨습니다. 수진아, 내일 1박 2일로 절에 다녀올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석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출장 갑니다. 1박 2일. 역시 나였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가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고 저는 죄송한 마음을 뒤로하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피임약이었습니다. 58세 시어머니가 피임약을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지난 1년간의 기록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준과 만난 지 벌써 1년. 그는 나를 여자로 만들어준다. 남편이 죽고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석준이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일기장 곳곳에는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이상하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조심해야겠다. 시어머니도 제가 눈치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셨던 겁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남편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도 가끔은 쉬셔야지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 7개월인 은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석준이가 외도하는 것 같아. 은지가 울면서 보여준 것은 석준의 옷에서 발견한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귀걸이였습니다. 은지는 제게 수진아, 너 혹시 이 귀걸이 누구 건지 모르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보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민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본 것, 호텔, 석준과의 관계, 그리고 사진까지. 정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하지만 사진을 본 정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했고 30분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마, 강석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정민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아. 정민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애 엄마로만. 난 사람이 그리웠어. 날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정민은 엄마가 평소에 뭐라고 하셨어요? 불륜은 가정을 파괴한다고. 위선자였네요. 엄마는 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수진아, 석준이가 이혼하자고 해. 다음 날 은지는 석준이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인정했고 재혼하고 싶다고 했다는 사실을 제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대. 20살 이상.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그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야.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은지는 충격으로 조산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석준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남편을 이라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은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석준은 재산과 위자료를 넘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재혼한다고 했지만 석준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시어머니는 버림받았습니다. 석준은 얼마 후 다른 젊은 여자를 만났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져 교회도 나가지 못했고 결국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은지는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진아, 차라리 잘 됐어. 그런 남자랑 계속 살았으면 어쨌을까라고 말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석준은 양육비를 보내지만 아이들을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하셨고 남편 정민이 6개월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정민은 돌아올 때마다 엄마 많이 늙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1년 만에 들은 목소리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저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무너진 목소리로 용서를 구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 정민과의 관계였습니다. 정민은 제가
1년간 침묵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저희는 몇 달 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민은 제가 느꼈을 고통을 깨달았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솔직하게, 더 깊이 서로를 마주했습니다.